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오늘부터 합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태근 이사님 오늘부터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를 통해서 오늘 시장 리뷰해보고 내일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2차 전지 약세. 잠시 뒤 이제 내일 새벽 6시가 되면 아침 6시가 되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인 관망이 많은 시기죠. 지금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사람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테슬라 CEO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비상이다. 코드 레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테슬라의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요. 일단 뭐 수치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어떻게 좀 불길이 번질까? 그게 걱정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또 요즘 커플링이 되지는 않고 있죠. 2차 전지와 테슬라가 커플링 되었던 시기는 좀 오래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로보틱스 쪽에 대한 언급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여 있는 상황들,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좀 보이콧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껴있는 것인가 혹은 테슬라에 대한 노이즈가 껴있는 것인가를 그렇죠. 구분지어서 보시면 중국 차는 또 잘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비아디라든지 모급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대한 개별적인 행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가 어떠한 비전을 내비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반등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커플링 보다는 오히려 로보틱스라든지 혹은 ESS 혹은 우주항공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ESS 부분에서의 성장세가 더욱더 완만하게 나온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2차 전지보다는 ESS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들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닥권에 또 위치해 있어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플러스 알파로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 관련했을 때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테슬라라는 게 현재 판매량보다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 혹은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서 테슬라가 얼마만큼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제 테슬라를 봤을 때 뭐 근 한 2년에서 3년 전만 했어도 테슬라가 움직이면은 이제 국내 2차 전지가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한 커플링, 즉 커넥션은 많이 좀 옅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네. 뭐 어떻습니까? 내일 시장에서 ESS가 좀 움직일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네네. SK 이터닉스가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ESX가 확실히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쪽이 되는지, 네. 아니면 2차 전지만 봤었을 때는 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비아디랑 엮이는 종목들이 있을까? 거기를 좀 봐야 되나? 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할 모멘텀이 있습니까? 좀? 지금 정책 관련돼 가지고 풍경 얘기 나올 때 한번 ESS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아디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반응 나온 건 대진 첨단 소재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거든요. 그거 정도만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비아디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 관련돼 가지고 네.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음. 관련돼 수혜가 될 만한 게 없을까 매일매일 찾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없더라고요. 네,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진 첨단 소재 정도만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 지금 ESS 쪽을 왜 집중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본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LG 에너솔루션 만약에 지금 전기차 캐즘이 없다라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우주선이라든지 이쪽으로 과연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매초차 다변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전기차 쪽이 잘 되게 된다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매초차 확보를 위해서 ESS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이제 구형 전력공사 쪽하고 이제 ESS 프로젝트 사업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델타 일렉트로닉스 이쪽과 또 이제 4기가와트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I 같은 경우도 2027년도부터 미국 현재 ESS 공급을 복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ESS 쪽 같은 경우가 좀 돌파구가 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쪽 얘기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예. 자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풍력을 예를 들게 되면은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해가 안 뜨면 발전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발전을 했을 때 이 전기들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적시에 공급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ESS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ESS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정책 관련된 공약 이런 영향들을 내 가지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ESS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쪽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모 프로그램에서 추천했었지만은 그리드 위즈, 예, 스마트 전력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예. 요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스마트 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에서 풍력 쪽으로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오늘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중에서 SK 이터닉스, 요 같은 경우 이제 신한의 해상 프로젝트 매출이 올해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면 숫자와 테마가 이제 같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져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두 분에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 2차 전지 이야기하다가 귀결된 게 지금 신재생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사실 정책도 그렇고 시장에서 신재생에 좀 푸시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단답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팀장님, 지금 신재생은 충분히 봐볼 만하기 좋을 타이밍입니까? 네,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신재생을 보게 되었을 때 폭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현재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관련 지역에 또 방문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오늘 또 이슈가 한 차례 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현재 관세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붙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정책주를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은요. 뭐 좋게 보실 것 같은데 태양광, 풍력 둘 중에 하나 골라볼까요? 풍력하고 풍력도 봅니다. 풍력.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정책 테마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5월달은 봐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재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종목와의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해 주시죠. 2차 전지도 답답한데요. 반도체도 좀 답답합니다. 엔비디아가 4월 들어서 $100가 깨졌는데 다시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다시 $100를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폼이 많이 좋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증설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AI 상승 랠리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신현 팀장님, 엔비디아가 일단은 $100 붕괴됐고 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몇 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단에서 그래도 메이저 쪽에서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서 그나마 하방이 좀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AI 랠리가 끝났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노이즈는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시적인 용량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H20을 중국에 안 팔겠다라는 내용이 돌게 되면서 네. 엔비디아가 붕괴를 굉장히 크게 한 상황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은 이제 직접 안 사고 블랙마켓이라든지 우회적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해서든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AI 산업을 오히려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AI 산업을 그냥 둘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AI에 대한 투자 캐펙스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AI 했을 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의 또 이제 핵심 키워드 쪽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사실 크게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흐름들.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나마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잘 나와주고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대외 변수라든지 혹은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센티적으로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전 대형주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보게 되었을 때는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수단에서 접근을 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 높은가 낮은가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낮은 상황들 현재 눌림이 나왔을 때 그래도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끝나면은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끝났고 하이닉스 1% 하락했는데 여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냐라고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삼성전자 이야기는. 자, 그럼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 2차전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도체 좀 올라갈 모멘텀, 기다릴 만한 모멘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레거시는 좋아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투자자들 많고 그때 잠깐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그거부터 된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올해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뒤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SK하이닉스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숙제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관세 우려. 요게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시킬 필요 있고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23년 11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슈, 테마에 의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게요. 2023년도 11월 달부터 작년 4월 달까지 HBM 필두랑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잘 갔어요. 그리고 5월 달, 6월 달 뭐가 갔죠? 화장품하고 음식료. 7, 8, 9, 10 바이오. 그리고 나서 12월 달 조선이한지 방산이 갔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슈 테마에서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는 장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 상세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면 그때 당시에 현대차 산업은 갔고요. 네이버 산업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지수가 3,300포인트 갔잖아요. 예. 그게 지수 대형주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금부터 정치 테마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수 대형 장세로 성격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레거시 쪽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DDR5를 포함한 D램 쪽 그리고 랜드 쪽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쪽이 좋아지게 되면 좋아지는 폭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체질이 좀 바뀌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어때요? 뭐 정책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가 확 올라갔잖아요. AI 소프트웨어가. 네. 이것 때문에 하드웨어로 뭔가 수급이 빨리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없다. 지금은 없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 제가 아까 작년 4월달 예를 들어드렸듯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누가 이끌어줘야 그래야 갈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도 반도체를 통해서 엔비디아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열어주시죠. 오늘 뭐 신라젠, 네이처셀, 박셀바이오 개별 호재들로 코스닥이 빨간불을 켰는데 이름을 좀 했습니다. 같은 흐름은 아니지만 코스닥 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뒤늦은 AACR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 제약바이오 좀 기대볼 만한가라는 눈치가 조금 오는 것 같은데요. 김신 팀장님 보셨을 때 오늘 뭐 신라젠, 박셀바이오, 네이처셀 각각의 상한가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 힘을 불어 넣어줬다고 보십니까? 뭐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성격이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섹터에 대한 이벤트가 또 며칠 뒤에 있다 보니까 맞물리면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라젠이라든지 박셀바이오, 뭐 네이처셀, 뭐 세 개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곤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변경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에 대한 원천 특허를 또 등록하게 되면서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들, 그리고 뭐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갈 만한 충분한 이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성 뉴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거기서의 이슈가 함께 나와주고 수급도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함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런 상한가를 간 개별 종목군들을 단해서 신규로 접근 가능한가요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내일 시장에서 또 뛰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뛰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위에서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긴 한데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세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군들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무거운 기업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특히나 AACR이 그래도 이제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 종목군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올라간 종목들,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들,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일단 너무 핸들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건 확실한 기술력이 있고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태근 이사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봤을 때 오늘 사실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이 잘 움직였어요. 네네. 이렇게 기술 수출을 기대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보는 게 현재 어떨지. 그 안에서는 뭐 네네. 전통 제약도 있고요. 전통 제약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네. 너무 무겁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이슈가 정책 테마를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국 쪽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트럼프가 뭐 했죠? 약간이나 행정명령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빅파마라든지 대형 제약사 쪽은 이런 이슈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기술 이전이 됐던 뭐 혁신 기술이 됐던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신기술, 혁신기술이 유행인데 굳이 다른 쪽 바라봐가지고 왜 안 가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도 드릴게요. 신라젠이 도대체 언제 신라젠입니까? 그걸 그냥 보내주고 네이처셀 정도는 봐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대화제약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따라가서 한번 수익 내보시고 옛날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종목들은 그냥 유행으로 그냥 과거 추억으로 그냥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종목 와인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